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열심히 상승했었던 비트코인, 알트코인들과 함께 춤을 췄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피로에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9,464불이고 특히 어제는 중국 코인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7%대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코인들이 아무래도 시총을 좀 뺏어먹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의 향방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암호화폐들의 대량 이동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109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OKX로부터 익명의 주소로 이동하게 된 것인데요. 일단 거래소로 옮겨진 것이 아니란 것을 봐서 이것을 던지려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더리움 1491억 원 규모가 거래소에서 익명 주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오스 같은 경우도 713억 원 규모가 비트렉스 거래소에서 익명 주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이낸스의 수장 자오장평이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중국 블록체인 테마주가 급등 기사를 공유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주식시장 급등세가 이어졌다. 이 같은 훈풍은 아주 빠르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확산될 것이다. 시스템 용량을 확대하고 대규모 잠재 수요 폭발에 대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제 중국 시장에서 나왔었던 그런 이득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것을 거의 확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낸스 직원들에게 용량 확대를 이미 대비를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이 트윗을 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 CG가 뭔가 알고 있다, 뭔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트윗을 또 답을 달아주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비트코인을 10,000불 아래에서 판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기다려보면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블록체인 기술 관련 주식들이 폭등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중국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모 투자회사 창업자가 그의 SNS를 통해서 관리 부실로 콜드 월렛 프라이빗 키를 도난 수천만 위안 규모의 비트코인과 BIX 등 암호화폐를 유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혹시 삥땅 친 거 아니냐 임마? 자, 그 다음에 28일 마운트곡스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해킹 피해에 따른 피해자 보상 방안 제출 기한을 2019년 10월 28일에서 2020년 3월 30일로 연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 영상을 시청을 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가지고 해시율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해시율 문제에 대해서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 장악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코인리스가 직접 중국의 마이닝 풀인 비트코인 탑의 창업자인 장조월에게 팩트 체크를 요청을 했는데, 그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의 해시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익명의 해시풀에 파워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블록들이 일시적으로 출현할 수는 있지만은 비트코인 캐시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물어본 거 아닌데?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 장악 가능성, 그러니까 51% 공격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냐. 자, 그 다음에 준비된 소식, 라이트코인의 공동 창업자 왕신씨가 이야기합니다. 구글의 54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화를 풀려면 수백만 비트가 필요한데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단위가 매년 2배로 늘어간다는 가정하에 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깨는 데는 약 15년이 걸릴 것이다. 15년 안에 저희들은 팔고 나오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중국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비트코인 지갑에 투자했으며 이는 중국 내 비트코인 포모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귀가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보도인데요. 이 소식의 출처는 프리미티브 벤처스의 공동 설립자 도비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중국계 여성분이죠. 이 여성분께서는 이 차이나 머천트 뱅크가 비트코인 지갑 비트파이에 투자를 했다는 그런 발표를 올린 것인데요. 비트파이는 중국에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비완이 봤을 때 이 머천트 뱅크의 이 투자,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중국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인프라의 국유화 시작 신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은행이 비트코인 지갑에 투자를 한다. 굉장히 색다른 소식이죠. 실제로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에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비트코인이 크면은 오히려 더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올라온 소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중국의 CBDC 디지털 화폐가 드디어 베일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DCEP라고 명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조만간 이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먼저 테스트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은행에서 상업은행들로 하여금 블록체인 기술을 빨리 받아들일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중국 코인들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트론 같은 경우도 25% 급등했다라고 하는데요. 트론 같은 경우 다음 주 파트너십이 예고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저스틴선이 이번에는 대박 소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스틴선은 이어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라이브도 한번 펼쳤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1000만 명이 이 라이브를 시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왕이에요. 중국의 왕입니다요, 저스틴씨.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악마의 숫자 666을 막 찍어주고 있습니다. 서구권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666이 좋은 뜻이라 그러죠. 그래서 6을 막 찍어주고 있고, 보시면은 팬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저스틴선의 이 자동차 멋있어, 나도 한번 타고 싶다. 귀요미 저스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과시를 해주고 있는 저스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트론의 중대 발표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SEC가 세계의 대형 증권사의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 사용을 승인해줬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 증권 회사들의 이름들은 크레딧 스위스,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 등입니다. 이들에게 승인을 해줬다라기보다는 이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 노터치, 노 액션 레터를 보낸 것인데요. SEC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해서 이 노 액션 레터를 보내줄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미국 뉴욕 검찰총장실이 크립토 캐피탈 임원을 기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대표가 마약 조직 연루 혐의로 폴란드 경찰에게 체포가 된 바가 있었죠. 똑같은 회사인데요. 이번에는 고위 임원 중에 한 명 오즈 요셉이라는 사람이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크립토 캐피털 같은 경우는 테더사의 잃어버린 8억 5천만 달러와 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죠. 오즈 요세프 같은 경우는 은행 사기, 무면허 송금 사업, 운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그런 상태이고요. 이들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래소들이 있었는데요. 비트파이넥스, 크라켄, 비트맥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크라켄은 이미 거래를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 비트파이넥스 측은 우리도 피해자다, 저놈들이 나쁜 놈이고 우리는 피해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쭉쭉 내밀어가지고 비트파이넥스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놈들이 착한 놈들이라서 빠져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놈들 테더에 암호화폐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미운 돼지 새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꼴배기 싫어서 잡아먹고 싶은데 잡아서 먹어버리면은 농장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애매한 상황. 자, 헛소리 그만하고 바로 다음 소식.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시 전산망이 해커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랜섬웨어 몸값으로 비트코인 4개를 요구했는데요. 요하네스버그시 의회는 배째라 이 자식들아 하면서 해커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글로벌 IT 자문기관 가트너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5년까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반이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전세계 성인 중 약 30%가 은행 계좌가 없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자상거래 등 핀테크 분야에서 암호화폐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살짝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14% 정도 하락했습니다. 저번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한 40% 떡락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급하게 떨어졌었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에 그렇게 큰 하락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벡트가 내년 상반기에 소비자용 암호화폐 결제 앱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앱에서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도 지원할 수 있음을 암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벡트 하면 떠오르는 거 스타벅스죠. 스타벅스에서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공동으로 소비자용 앱과 가맹점용 포털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꿈같은 이야기였죠.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그에 따르는 비트코인 가격 안정성이라든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년 드디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가격 분석도 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최근에 하락 형세기를 뚫고 올라왔으나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이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부디 맞고 다시 한번 상승해 주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그 다음은 알트코인 시총입니다.
알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하락 채널을 벗어나서 리테스트를 한번 한 다음에 맞고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bearish divergence, 하락할 수 있는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인데스크의 분석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주간 기준으로 16% 올랐지만 약세 추세가 지속 중이다. 8,800달러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10,000달러 위에서 매수세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RSI 상에서도 좋지 못한 그런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의 가격을 지지하지 못하면서 8,8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코인데스크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제 신이 나가지고 비트코인이 하락 채널을 뚫었다 라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데,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거를 뚫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뚫고 위로 올라가면 다시 한번 큰 강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당장 뚫어지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익명 분석가의 분석, 2019년 10월 말까지 16,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 분석이 저는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그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맞아떨어져야 더욱더 신나고 즐거운 암호화폐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었던 브렉시트도 연장이 되었다고 또 소식이 나오게 되어가지고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이젠 또 중국에 걸어봐야 되겠죠. 짜오짱펑이 이야기를 했듯이 중국 주식시장에서 돈이 좀 많이 넘어와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좀 한꺼번에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석가들의 의견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현재의 가격 조치는 2016년과 비슷하다. 비트코인의 새로운 가격 목표는 17,000에서 20,000달러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20,000달러냐? 바로 2020년 반감기 전까지. 그러니까 10월에는 아직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어서 암호화폐 분석 제공업체인 스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6월에 20,000달러가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4%에서 10%로 뛰었다라고 전했습니다. 10%가 뭐냐 임마, 주려면 한 30% 40%는 줘야지.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비트코인 하면은 이 역전의 용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닌가? 자, 아무튼 저는 비트코인이 이번 달 안에 16,000불대까지 오를 수 있으리라는 희망, 이 할로윈 마지막 날까지 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력들이 낭만이 있는 녀석들이라면 올려주겠죠. 마지막으로 재밌는 짤 하나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져 있죠? 뭘까요? 나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런저런 정보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하락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어느 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시들시들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벡트가 내년 상반기에 암호화폐 결제 앱을 출시할 것이라는 아주 좋은 소식, 부디 비트코인에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오늘도 물을 한 3컵 정도 벌컥벌컥 드시고 이 덤벼라 세상아를 외쳐주시면은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